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백두대간 중장기 미래 전략에 경남에선 37개 사업, 총 사업비 4,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 문중권 기수가 개업심사 특혜 비리를 폭로하고 생을 마감한 지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관련자 3명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외국산이 주도하는 키위 시장에 국산 키위가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맛 변화에 맞춰 신품종 개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낙동강 취수 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62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소득은 낮은 백두대간권의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을 정부가 어제 고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백두대간의 중장기 미래 전략에 경남에선 37개 사업, 총 사업비 4,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축 백두대간 권역. 국토 면적의 2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9%,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는 2.3%에 불과합니다. 경남의 백두대간권인 산청과 함양, 합천 거창의 1인당 GRDP는 2,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800만 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주민소득은 낮고 소멸 위기에 부딪힌 백두대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 종합계획이 고시됐습니다. 15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조 원 규모, 경남에선 37개 사업, 총 사업비 4,4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남의 우선 추진 사업은 산청과 합천 각 2개, 함양 거창 각 1개, 경남과 전남 공동 추진 2개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부 경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건은 실행 여부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153개 사업을 반영했지만 마무리한 건 23개, 15%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좀 짧았던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핵심 사업을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국토부가 낙후된 백두대간 권역의 발전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산림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개업심사 특혜 비리를 폭로하고 생을 마감한 지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국마사회 간부 등 3명은 전원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유족과 노조 측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 씨. 남편의 죽음 2년 만에 나온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선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 심사를 둘러싼 경마공원 내 비리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당시 마사회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기수의 죽음 2년 만에 이뤄진 1심 재판.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사위원 A씨가 개업심사 이전 두 조교사의 발표 자료를 검토해준 사실은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조교사 선발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됐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남아있는 유족들과 우리 노동자들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아침 출근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안개로 인해 대곡의 가시거리가 90m, 함양은 120m, 의령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주로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는데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급변하는 만큼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6도, 진주는 2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도, 밀양은 3도에서 시작하면서 아침 날씨는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산청은 3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역시 2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외국산이 주도하는 키위 시장에 국산 키위가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도가 월등히 높거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키위까지 외국산 못지않은 고품질 국산 키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키위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반 키위보다 모양이 약간 납작한 국산 골드 키위 감황입니다. 일반 골드 키위의 평균 당도가 16에서 17 브릭스 정도인데 감황은 최대 19 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대가를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당도나 풍미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애국 키위에 비해서 결국 뒤지지 않는다. 껍질째 먹는 국산 키위 신품종인 녹가와 그린몰입니다. 껍질째 먹는 기존 품종의 단점이었던 과일의 무게를 30에서 40g까지 키워 올해부터 농가 보급에 나섭니다. 다른 키위들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편한데도 또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속살에 붉은색 띠가 있는 레드비타는 비타민C 함유량이 월등히 높은 것이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 키위는 모두 25품종. 2006년 0%였던 국산 품종 보급률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26.6%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맞춰 신품종 개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최근 소비자가 그린 키위 말고 당도가 높은 골드 키위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일본, 중국이 주산지인 키위 산업, 외국산 못지않은 고품질 국산 키위가 속속 개발돼 보급되면서 한국 키위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 오동동에 문을 연 소극장 빨간 객석의 개관 기념 공연 다녀왔습니다가 오늘 첫 무대를 시작으로 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집니다. 창원 지역 젊은 노동자들의 연극 동호회로 출발한 극단 불시촌이 꾸미는 이번 연극은 1980년대 세 딸을 둔 서민 가정의 일상을 시간여행을 통해 그립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주상민 객원 지휘자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뮤지컬 드림걸즈와 송어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로 음악 팬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전통 망댕이 장작 가마로 굽는 도자 예술가인 옥제 윤상길의 도예전, 가야 그리고 영혼의 불꽃이
다음 달 10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학수 기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찬란한 가야 문화를 표현한 50여 점의 도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뮤지컬 세종 1446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세종이 왕이 되고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담은 이번 뮤지컬은 300여 벌의 화려한 궁중 의상과 마법 같은 장면 전환 등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농협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은 오늘 오후 3시 김해 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영호남 군지역 관광문화재단 업무협약이 오늘 오후 5시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열립니다. 진주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간의 그린협약이 오늘 오후 4시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LH 공실상가 활용 저소득층 자활사업장 개소식은 오늘 오후 4시 40분 창원시 내서읍 자활사업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는 어제 노후 산업단지인 상평산단의 업종 고도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6,000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으며 국비 68억 원과 시비 112억 원 등 모두 180억 원의 건립비를 투입합니다. 새마을금고 발상지인 산천군에 MG 새마을금고 역사관이 지어져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관은 발상지 기념 전시관과 회원 교육시설, 갤러리, 체험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산천군 생초면에서 하둔마을금고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초석이 기울어져 전면 해체 보수한 진주성 북장대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북장대 보수와 진주 성벽 보강을 마쳤으며 북장대 해체 과정에서 1864년 경상 우병사 이교준이 쓴 상량문을 발견해 국립진주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대학 수시 모집 면접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면접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면접 캠프는 오는 22일 창원여고에서 사전 신청한 고3 수험생 275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수소와 관련된 학사연관 협의체인 경남 수소넷이 출범해 부울경 수소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경남 수소넷은 지난 3월 경남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부울경 협력의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과 다소코리아 등 국내 스마트 산단 관련 기업들이 창원 산단의 제조 메타버스 실현을 위한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지도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는 어떻게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낼지와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버추얼 트윈, 미래 모빌리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고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213억 원을 편성했던 낙동강 취수 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62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의 진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은 심각한 녹조에도 취수 양수 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제대로 된 수문 개방을 해보지도 못했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시설 개선 사업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2일까지 창원에 있는 경남 웹툰 캠퍼스에서 2021 경남 만화 웹툰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이 기간 동안 경남 웹툰 캠퍼스의 입주 작가들이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완성한 11개 작품과 작가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창작 지원 사업의 결과물 7개 작품을 전시합니다.